잘 익은 키위를 손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분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이 작은 과일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는 식품입니다. 상큼한 맛이 돌고 비타민C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더욱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몸에 유익해 보이는 과일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키위를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드시던 그 과일이 모르는 사이에 위를 자극하거나 섭취한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고 심지어는 복용 중인 약과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의외일 수 있지만 저 또한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 상담을 진행하면서 같은 경향을 반복적으로 목격해 왔습니다. 분명히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속쓰림이나 피로감 설명되지 않는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식습관을 차근차근 살펴보다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하나의 과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키위였습니다. 키위는 일반적인 과일과는 조금 다릅니다. 악티니딘이라 불리는 강력한 소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고기나 유제품 같은 단백질을 빠르게 분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효소는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 먹거나 맞지 않는 식품과 함께 섭취할 경우 오히려 위에 무리를 주거나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섭취 습관을 많은 분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있는 키위 섭취의 잘못된 습관들을 조목조목 짚어보려 합니다. 특히 8번째 소개할 실수는 가장 자주 발생하면서도 그 심각성이 크고 잘못하면 우리 몸에 흡수되기 전 영양소의 절반 이상을 잃게 되는 치명적인 경우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키위의 진짜 힘을 소화, 심장, 피부, 면역 건강에 제대로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실은 조금만 방식을 바꿔도 평범한 밥상 위에 이 작은 과일이 우리 몸을 다시 정돈해주는 큰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키위를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부산에서, 대전에서, 혹은 서울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저마다 다른 환경에 살아가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공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실수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매일처럼 자연스럽게 해오셨을 그 습관이 아침 식사 직후에 불쾌감과 속 불편함의 원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키위를 먹는 시간을 잘못 선택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잘 익은 키위를 꺼내어 먹는 습관은 얼핏 보기엔 건강에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새콤한 맛과 함께 풍부한 비타민C가 들어있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는데 제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키위를 먹는 것이 몸에 의외의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키위에는 악티니딘이라는 매우 강력한 소화 효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식물성 효소 중에서도 특히 작용이 빠르고 강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효소는 고기나 생선, 달걀, 콩류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을 빠르게 분해하여 식후 소화를 돕는데 유익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 전에 키위만 단독으로 섭취할 경우 이 효소는 분해할 단백질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위의 점막을 직접 자극하게 됩니다. 특히 위산 역류 위염, 소화기능 저하 등으로 평소 속이 예민한 고령자분들에게는 이 자극이 가슴속 쓰림이나 복부 팽만 심하면
미세한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연의 산미와 강한 효소 작용이 겹치면 건강을 위한 한 입이 도리어 불편함을 일으키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공복에 키위를 피하고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 후에 섭취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생선이나 닭고기, 두부, 달걀 등과 함께 식사를 한 다음 키위를 먹는다면 악티니딘 효소는 본래의 역할을 다해주며 소화 부담도 줄여줍니다. 가장 이상적인 섭취 시점은 식사 후 약 1시간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이때는 위 속에 적당량의 음식이 남아있어 효소가 위 점막을 자극하지 않고 음식물 분해를 원활하게 돕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후 키위를 먹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키위에는 소화를 돕는 성분 외에도 자연 유래의 세로토닌을 함유하고 있어 숙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침을 알리는 과일로만 인식하지 마시고 하루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조력자로 생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섭취 시간만 조금 바꾸어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더불어 더 많은 영양이 효율적으로 흡수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 이른 아침 공복에 키위를 먹으면 이 건강한 과일이 오히려 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키위를 손에 들기 전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입니다. 다음으로 짚어볼 두 번째 실수는 얼핏 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로 키위를 넣은 요거트나 바나나와 우유에 키위를 더한 스무디를 즐겨 드십니다. 칼슘과 비타민C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고 상쾌한 하루의 시작이 될 것 같아 선호되는 조합이지만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을 경우 서로의 장점이 조용히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키위에는 악티니딘이라는 단백질분의 효소가 포함되어 있어 식후 소화를 원활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효소가 유제품의 주요 단백질인 카제인과 만나게 되면 과도하게 반응하여 단백질을 급격히 분해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유제품이 응고되거나 위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 결과 키위를 넣은 요거트가 어딘가 시거나 쓴맛을 띠게 되고 건강해 보이던 스무디를 마신 뒤 속이 더부룩하거나 복부에 팽만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는 유제품이 상한 것이 아니라 키위의 효소가 우유 속 단백질에 강하게 작용한 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급격한 분해 반응으로 인해 키위에 포함된 비타민C나 유제품의 칼슘 유산균 등도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게 되고 특히 소화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이 조합이 가스가 차거나 복부 통증, 가벼운 염증 반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키위와 유제품을 같은 시간대에 함께 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스무디나 디저트를 만들 때 키위를 넣어놓고 싶다면 우유 대신 수분 많은 다른 과일과 섞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파인애플이나 오렌지, 딸기처럼 산미가 있는 과일은 키위와 궁합이 잘 맞고 각 과일의 영양도 서로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요거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키위를 따로 드시되 섭취 시간을 최소 1시간 정도 띄워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키위의 효소와 유제품 속 단백질이 충돌하지 않아 부담 없이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키위를 샐러드처럼 채소류와 함께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금치나 오이와 같은 야채와 함께 먹으면 소화 부담을 줄이면서 장 건강을 돕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키위는 혼자서도 충분히 강력한 힘을 지닌 과일입니다. 단지 유제품과 함께 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항산화 효과, 효소 기능, 비타민 흡수력 등 본래의 이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키위만 먹으면 항산화 관리는 끝났다고 믿는 태도입니다.
키위는 흔히 슈퍼푸드로 불릴 만큼 강력한 영양을 갖고 있습니다. 중간 크기의 키위 한 개면 하루 필요량의 비타민C를 거뜬히 채울 수 있고 식이섬유나 칼륨 소화를 돕는 효소까지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지만 알찬 이 녹색 과일 하나에 영양이 꽉 들어차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십니다. 매일 키위 한두 개만 먹으면 항산화 관리는 충분하다고 안심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비타민C는 분명히 중요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세포를 보호하며 나이가 들수록 저하되기 쉬운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 몸을 지키는 체계는 하나의 영양소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이 각자 다른 역할을 맡아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비로소 효과를 발휘합니다. 키위만으로는 그 모든 조합을 채우기에 부족합니다. 항산화 성분들을 각자 다른 임무를 가진 경호원에 비유하자면 키위의 비타민C는 혈액과 조직을 방어하는 역할입니다. 비타민 E는 세포막과 뇌를 보호하고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는 눈과 피부를 지켜줍니다. 아연과 셀레늄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 반응을 뒷받침합니다. 결국 키위 하나에만 의지하는 것은 경비원을 단 한 명만 배치하고 나머지 출입구를 텅 빈 채로 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색의 과일과 채소를 조합해서 먹는 고령자일수록 염증 수치가 낮고 면역 상태가 안정적이며 기억력도 더 잘 유지된다는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각각의 식물에는 고유한 피토케미컬과 폴리페놀이 들어있으며 이들이 몸속 각기 다른 부위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요? 해답은 키위를 다른 항산화 식품과 함께 조화롭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키위와 함께 블루베리나 딸기 라즈베리를 곁들이면 세포 노화를 막아주는 안토시아닌을 보충할 수 있고, 점심에는 빨간 파프리카를, 저녁에는 잎채소를 조금 곁들이는 식으로 하루의 식단에 색감을 더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식재료의 색을 다양하게 챙기면 단순히 영양소의 개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 성분의 작용도 서로 보완되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예컨대 키위의 비타민C는 견과류나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비타민 E의 산화작용을 다시 되살리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더 오래 지속되고 강력한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은 단 하나의 슈퍼푸드만 찾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조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진짜 관건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가 있다 해도 한 명만으로는 경기를 이길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키위를 단 한 가지 품종만 고집해서 먹는 것입니다. 키위라고 하면 대부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갈색의 부드러운 털이 덮인 작은 과일에 속이 초록빛으로 반짝이는 새콤달콤한 과육일 것입니다. 마트나 시장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고 맛과 식감도 균형이 잘 잡혀 있어 익숙한 과일이죠. 하지만 이 초록색 키위만 계속 섭취할 경우 키위가 본래 가진 건강 효과의 절반 이상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키위는 하나의 품종이 아닌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하고 각 품종마다 건강해주는 이점이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먹어온 초록색 키위는 식이섬유와 악티니딘이라는 소화 효소가 풍부해 고기나 생선 콩류처럼 단백질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소화 기능을 도와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음식이 더디게 내려가거나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한 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과일입니다.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아 변비로 고민하는 어르신들께도 좋은 선택이 됩니다. 반면 노란색 키위는 산미가 덜하고 단맛이 더 강해 입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품종인데요. 이 부드러운 맛과는 달리
노란 키위는 비타민C 함량이 초록색보다 많고 항산화 물질도 훨씬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노란 키위는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해 눈과 피부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나이가 들면서 생기기 쉬운 기능, 저하를 막아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면역 기능 유지와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장년층 이후 변화에 민감해지는 시기에 접어든 분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결국 초록 키위와 노란 키위 중 하나만 계속 선택해서 먹는다면 다른 하나가 가진 중요한 기능을 놓치게 되는 셈입니다. 초록 키위는 소화와 장 건강을 돕고 노란 키위는 세포 보호와 면역 강화에 기여합니다. 이 둘은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주며 함께할 때 비로소 키위라는 과일이 가진 건강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습관을 바꾸면 좋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두 품종을 번갈아가며 즐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초록색과 노란색 키위를 함께 구매해서 냉장고에 구비해 두시고 상황에 따라 골라 드셔보세요. 초록 키위는 식사 후에 드시면 더부룩함을 줄이고 소화를 가볍게 해주며 노란 키위는 점심이나 저녁 시간대에 섭취하면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샐러드나 스무디로 드실 때도 두 가지 키위를 함께 넣으면 단맛과 신맛이 균형을 이루며 서로 다른 항산화 성분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초록 키위는 장을 지켜주고 노란 키위는 세포와 면역을 강화해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키위라는 과일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몸을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켜주는 강력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키위를 씻지 않고 바로 자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키위의 갈색 껍질을 보면서 어차피 껍질은 벗겨낼 테니 굳이 씻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칼을 넣어 속살만 꺼내 먹지만 이 작은 습관이 생각보다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깨끗이 세척되지 않은 키위에 칼을 대면 껍질에 묻어있던 미세먼지나 농약 잔류물, 박테리아 등이 칼날을 통해 과육 안으로 그대로 옮겨지게 됩니다. 유통 과정에서 묻은 먼지 재배 중에 쓰인 약재 수송 중에 닿은 보이지 않는 균들이 우리가 먹는 속살에 스며들 수 있는 것입니다. 외피가 단단한 과일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키위처럼 껍질 표면에 잔털이 촘촘하게 나 있는 과일은 공기 중에 미립자나 세균을 더 잘 붙잡는 특성이 있습니다. 나는 몇십 년간 아무 문제 없이 먹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은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거나 단순한 더부룩함이나 메스꺼움, 복부, 불쾌감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 자각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이거나 면역력이 낮은 분들,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작은 균의 침입만으로도 장염증이나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를 예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키위를 먹기 전 흐르는 물에 20초에서 30초가량 깨끗이 씻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단순히 물에 적시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부드럽게 문지르거나 부드러운 솔을 사용해 겉면을 살살 닦아주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껍질을 벗길 예정이더라도 반드시 세척 후 칼질을 해야 합니다. 잘라낸 후에는 도마나 칼도 함께 씻어 교차 오염을 막아야 합니다. 만약 조금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면 식초와 물을 3:1 비율로 섞은 용화에게 몇 분간 담갔다가 헹구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이 과정은 농약 성분이나 표면에 남아있는 세균을 제거하는 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사소한 준비 한 가지가 장과 심장 면역의 건강을 지켜주는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떻게 준비되었는가는 그 자체로 건강에 직결됩니다. 건강한 식사는 입에 넣기 전 손질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여섯 번째 실수는 키위, 알레르기 반응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키위를 안전한 과일로 여기며 부드럽고 상큼한 맛에 비타민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아무 걱정 없이 섭취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키위 알레르기 사례가 생각보다 많으며 특히 고령층에서는 이러한 반응이 미처 인지되지 못하고 무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혹시 키위를 먹은 후에 입안이 따끔거리거나 혀가 간질간질한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셨나요? 입술이 가렵거나 목이 따끔한 증상이 있어도 대개는 단순히 신맛 때문이라고 여기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증상은 키위에 들어있는 특정 단백질에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반응하는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으며 이는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키위에는 자연 유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단백질의 구조는 라텍스 자작나무, 꽃가루, 파파야, 바나나, 아보카도 등과 유사하여 이런 물질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키위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처음엔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증상도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면역 반응이 점점 강해지고 증상 역시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사례에서는 입술이나 혀목이 붓고 피부에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식후 구역질 구토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드물지만 호흡곤란이나 혈압 저하를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면역 반응이 불안정한 어르신이나 어린이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60세 이상 고령자에게서 키위 알레르기가 위산역류나 목 이물감으로 오인되어 지나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몸에서 보내는 작은 이상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키위를 먹은 뒤에 입안이 저리거나 가렵고 붓는 느낌이 있다면 아무리 가벼운 증상이라도 즉시 섭취를 멈추어야 합니다. 반복적인 노출은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불안하다면 피부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라텍스에 민감한 체질이라면 키위뿐 아니라 아보카도, 바나나, 파파야 등도 교차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알레르기란 약한 몸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위험을 알려주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는 태도가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키위를 먹고 낯선 반응이 느껴졌다면 그 조그마한 불편함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작은 주의가 큰 문제를 막아주는 열쇠가 됩니다. 7번째 실수는 특정 약을 복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키위를 별다른 고민 없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키위는 영양이 풍부한 과일이지만 고령층에서 자주 복용하는 일부 약물과 함께 섭취할 경우 몸에 예기치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점을 모른 채 키위를 매일 드시는 습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키위에는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작용하는 성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 자체로는 건강에 이롭지만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하게 되면 체내 균형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은 키위가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키위에 포함된 악티니딘과 살리실산 유사 성분은 혈액의 음고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어 혈액 순환을 돕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한금고제나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그 효과가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와파린,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등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키위 섭취로 인해 잇몸 출혈이나 멍 작은 상처의 출혈이 잘 멈추지 않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키위에는 칼륨과 강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ACE, 억제제나 베타 차단제 같은 고혈압 약과 함께 복용하면 혈압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져 어지러움이나 실신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낙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키위에 함유된 일부 성분은 간에서 해독을 담당하는 효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한구울제나 진통제 등 특정 약물의 작용을 지나치게 강화시켜 오심, 피로감관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와파린 고혈압약 간대사 관련 약을 장기 복용 중인 분들은 키위를 꾸준히 섭취하기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끔 한두 개 정도 먹는 것은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일 반복적으로 여러 개를 섭취하는 습관은 체내 화학적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만약 키위를 먹은 이후에 멍이 쉽게 생기거나 잇몸 출혈이 잦아지고 어지러움이나 구토 증상이 나타난다면 약물과 키위 간의 상호작용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 복용 시간과 키위 섭취 시간을 몇 시간 간격으로 조절하면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키위는 위험한 과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력한 생리적 효능을 가진 식품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섭취할 경우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심장 건강이나 혈압 조절을 위해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 혹은 간 관련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키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의료진의 판단 아래 지혜롭게 섭취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그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8번째 실수는 키위를 먹을 때 껍질을 벗겨내면서 가장 영양이 집중된 부분을 스스로 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다른 고민 없이 키위의 갈색 껍질을 칼로 깔끔하게 제거한 뒤 그 껍질은 당연하다는 듯이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털이 있는 질감과 거친 표면을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면해온 바로 그 껍질이야말로 키위에 숨겨진 보물 창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이 껍질에는 과육보다 더 많은 영양소가 담겨 있으며 특히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세포를 보호하고 소화 기능을 조절하며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신체 변화들을 완화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껍질을 제거한다는 것은 곧 키위가 가진 건강 효과의 절반을 스스로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고령자 건강에 있어 빠질 수 없는 필수 성분입니다. 장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시키며 소화 과정 전반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키위 껍질에는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가 동시에 들어있어 장내 유익균의 증식을 돕고 배변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껍질에 많이 포함된 비타민 A는 심장 건강과 피부 보호에 탁월한 작용을 하며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실제 식품과학 연구에서도 키위 껍질이 과일 전체 중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높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으며 이는 만성염증과 심혈관 문제의 예방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즉, 겉보기와는 달리 키위의 껍질은 매우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품고 있는 핵심 부위라는 것입니다. 이를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한 첫걸음은 철저한 세척입니다.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문질러 세척하고 털이나 잔여 이물질이 남지 않도록 손이나 부드러운 솔로 표면을 꼼꼼히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생을 더 강화하고 싶다면 식초를 탄 물에 몇 분간 담갔다가 헹구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껍질이 비교적 얇은 노란 키위를 선택하면 껍질 특유의 질감이 덜 느껴져 먹기에 훨씬 수월해지며 얇게 썰어 먹거나 스무디로 갈아 마시면 껍질의 존재를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도 껍질이 도저히 입에 맞지 않는다면 껍질을 일부만 남겨 섭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처럼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의 섭취량은 눈에 띄게 늘어나며 별도의 건강식품에 의존하지 않고도 과일의 겉면에 숨겨진 영양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평소 무심코 버려왔던 껍질이
사실은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성분들이 모여있는 보물 상자라는 사실, 이제는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에 키위를 손에 들었을 때는 껍질까지도 자연이 우리에게 건넨 선물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 보시길 바랍니다. 꾸준한 활력을 지키는 열쇠는 어쩌면 과일의 바깥쪽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키위라는 작은 과일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녔는지, 그리고 그 힘을 온전히 끌어내기 위해 피해야 할 실수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떠올려보면 아마도 무심코 반복해온 습관 속에 본인도 모르게 몸에 부담을 주는 잘못된 방식이 있었음을 느끼셨을 겁니다. 키위가 건강에 좋은 과일로 알려진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풍부한 비타민C 장을 살리는 식이섬유 세포를 지키는 항산화 물질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까지, 이 작은 열매는 온몸을 균형 있게 지탱해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잘못된 시간에 먹고 조합을 고려하지 않으며 껍질을 벗겨내기만 한다면 그 모든 효능의 절반조차 누릴 수 없습니다. 다행히 이 실수들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오늘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습관들입니다. 식사 후 적절한 시간에 먹고 품종을 번갈아 즐기며 꼼꼼히 씻고 껍질까지 함께 섭취하는 것. 이 기본만 잘 지켜도 키위가 가진 본래의 에너지를 몸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는 분명합니다. 키위 속의 효소가 단백질을 부드럽게 분해해 소화 부담을 덜어주고, 비타민C와 폴리페놀이 면역 체계를 북돋우며 칼륨과 항산화 성분이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결과로 몸의 흐름이 차분해지고 에너지가 점차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고르고 먹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고 소소한 지혜를 쌓아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식습관. 그것이 결국 삶 전체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진짜 힘이 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지나쳤던 키위에 대한 실수는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바꾸어 보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작은 깨달음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주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60대 이후의 몸을 위한 과학적 지식과 실천 팁을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완벽함보다는 계속 배우려는 자세, 그것이 진정한 활력의 시작입니다. 내 몸을 소중히 여기며 매일을 더 건강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트밀은 겉보기엔 단순한 아침 식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며 소화를 돕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주는 슈퍼푸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오트밀을 먹는 사람들 중 80% 이상이 몇 가지 작은 실수 때문에 이런 이점을 스스로 망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대로 준비된 오트밀 한 그릇은 매일을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잘못 조리된 오트밀은 혈당을 조용히 올리고 체지방을 늘리며 미세한 염증을 일으켜 심장과 뇌, 그리고 신체 전반에 서서히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과연 어느 쪽에 속하시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오트밀을 먹을 때 자주 저지르는 10가지 대표적인 실수들을 조리 방식, 재료, 선택, 토핑 조합까지 다양하게 짚어보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들을 손쉽게 바로잡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트밀은 진짜로 몸에 이로운 황금 아침 식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앞으로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영양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본격적으로 피해야 할 실수들을 살펴보기 전에 오트밀이 왜 건강을 지키는 비밀 병기라 불리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오트밀은 필수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소량만 섭취해도 신경과 근육을 도와주는 마그네슘 산소 운반에 중요한 철분 면역력을 높이는 아연 피부와 모발을 윤기 있게 하고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 B군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특히 열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영양 밀도는 매우 높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오트밀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 식이섬유는 장 속에서 젤처럼 변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혈당 조절과 장내 유익균 증식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오트밀은 심장을 보호하고 당뇨를 예방하며 소화 기능까지 돕는 다재다능한 식품입니다. 게다가 오트밀에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한데 특히 흔치 않은 아베난트라마이드라는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하며 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작용은 질병 예방은 물론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더불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고 혈당을 안정화하며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이며 불필요한 군것질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제대로 준비된 오트밀 한 그릇은 심혈관 건강 소화 기능 대사 균형은 물론 피부와 체내 아름다움까지 챙길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조리나 섭취에서의 작은 실수 하나가 이런 모든 장점을 조용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실수들이 자주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잘못된 첫 번째 습관은 오트밀 한 그릇에 지나치게 많은 단맛을 더하는 것입니다. 오트밀은 기본적으로 매우 건강한 아침 식사 재료이지만 설탕이나 시럽 또는 인공감미 토핑을 조금만 과하게 넣어도 금세 당폭탄으로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작은 습관은 아침의 당 부담을 크게 높여 혈당을 순식간에 치솟게 하고 곧이어 급격히 떨어지도록 만들어 피로감과 무기력함 그리고 하루 종일 이어지는 군것질 욕구를 유발합니다. 게다가 이런 단맛 위주의 식사를 반복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체중 증가가 통제되지 않으며 결국에는 당뇨와 심혈관계 질환 같은 대사질환의 발병 위험을 서서히 높이게 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문제는 아침마다 고당 식사를 지속할 경우 몸이 비정상적인 혈당 상태에 익숙해지면서 면역 기능과 염증 반응이 점차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오트밀을 맛있고도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잘 익은 바나나나 사과 또는 베리류처럼 자연스러운 단맛을 가진 과일을 더하고 향을 살리고 싶다면 계피나 바닐라처럼 자연스러운 향신료를 곁들여 굳이 설탕을 넣지 않아도 충분히 풍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두 번째 습관은 맛이 이미 첨가된 즉석 오트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쁜 시간을 아끼기 위해 사과 계피맛, 딸기맛, 초코맛처럼 다양한 향이 들어간 즉석 오트밀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편리함 뒤에는 건강이 치러야 할 조용한 대가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대개 지나치게 많은 당을 포함하고 있어 한 봉지만 먹어도 몇 작은 술에 해당하는 당이 들어가며 거기에 보존제, 인공향료, 경화유, 나트륨 등이 함께 들어있어 심장 건강과 혈당 균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한 아침 같지만 실제로는 숨겨진 당 과다 식사가 되어 혈당이 요동치고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며 허기가 빨리 찾아오고 장기적으로는 만성 염증 심혈관, 질환 당뇨 위험성을 서서히 높이게 됩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제조사들이 자연맛 건강 강조 같은 표현을 교묘하게 사용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위험성을 눈치채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오트밀 본연의 영양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시작은 단순해야 합니다. 첨가물이 없는 순수 귀리인 롤드 귀리나 스틸컷 귀리를 선택하고 거기에 바나나, 딸기, 계피, 바닐라 추출물 또는 약간의 생꿀처럼 자연스럽게 맛을 더해주는 재료를 조합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훨씬 건강한 한 그릇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오트밀을 먹을 때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탄수화물과 식이섬유에만 집중하고 단백질을 완전히 놓치는 것입니다. 오트밀은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이지만 정작 단백질은 거의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근육량을 지키며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물이나 식물성 우유만 넣어 오트밀을 먹는다면 금방 배가 꺼지고 간식을 찾게 되며 더 나아가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 떨어지면서 하루 종일 피곤하고 무기력한 상태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건강하게 식사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몸이 자꾸 늘어지고 살이 쉽게 찌며 근육량이 서서히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백질이 빠진 오트밀 식사는 마치 뼈대 없는 집을 짓는 것과 같아 겉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속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귀리에 단백질이 풍부한 재료를 하나 추가해주면 됩니다. 치아씨드 한 숟가락, 아몬드 몇 조각 삶은 달걀 1개 혹은 그릭 요거트를 함께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균형 잡힌 아침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맛이 훨씬 좋아질 뿐만 아니라 점심까지 든든함이 유지되어 군것질도 줄고 체중 조절과 노년기 근육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흔히 저지르는 네 번째 실수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오트밀을 먹는 것입니다. 오트밀이 몸에 좋은 음식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가 되기 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듬뿍 담은 귀리에 땅콩버터, 견과류 꿀 등을 아낌없이 얹어 먹지만 이 한 그릇은 의외로 패스트푸드 못지않은 칼로리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칼로리만이 아닙니다. 오트밀은 원래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데 이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섭취하면 속이 더부룩해지고 소화가 느려지며 철분과 아연 같은 중요한 미네랄의 흡수까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아침 식사 후 종일 속이 무거운 느낌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조리 전 기준으로 귀리는 반 컵 정도, 즉 약 40에서 50g이면 충분하며 조리 후에는 양이 2배로 늘어나 적당한 양의 과일과 견과류 혹은 요거트를 곁들이면 과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영양 가득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이처럼 적정량을 유지하는 습관은 몸을 가볍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확실한 도움이 됩니다. 5번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실수는 오트를 조리 전에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조리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처럼 보이지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리는 이미 깨끗하다고 생각해 씻거나 불리지 않고 바로 끓이는데 이는 오히려 중요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귀리에는 피틴산이라는 천연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철분이나 아연, 칼슘 같은 미네랄의 체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귀리를 매일 먹는 분이라면 이런 누적된 흡수 저하가 결국 미네랄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겉보기에는 건강한 식사를 하고 있어도 몸속에서는 필요한 영양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리를 불리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자기 전 물이나 두유, 오트밀크 등 식물성 우유에 귀리를 담가 냉장고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두기만 하면 됩니다. 이 과정은 귀리를 부드럽게 만들고 피틴산을 어느 정도 분해시켜 우리 몸이 영양소를 더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불린 귀리는 소화도 훨씬 잘 되어 아침에 속이 편하고 불편함이 적습니다. 아침 시간이 바쁜 분들이라면 전날 밤 미리 준비하는 오버나이트 오트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아주 작지만 꾸준한 습관 하나로 오트밀의 영양 가치는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6번째 실수는 귀리를 덜 익혀서 먹는 경우입니다. 귀리가 어느 정도 부드러워지면 다 익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익지 않은 채 먹게 되면 위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심장 건강과 혈당 조절에 매우 유익한데 이 성분은 제대로 익혀야 소화가 원활하게 됩니다. 덜 익은 귀리는 소화 과정에서 분해가 어려워 복부 팽만이나 가스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철분이나 마그네슘 아연 같은 필수 영양소의 흡수율도 낮아집니다. 반면 적절히 익힌 귀리는 자연스럽게 부드럽고 포슬한 질감을 가지며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소화와 장 건강까지 도와주는 훌륭한 식사로 변신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의 양을 적절히 맞추고 약한 불에서 몇 분간 천천히 끓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경우엔 물을 조금 더 넣고 중간에 여러 번 저어주면 전체적으로 고르게 익으며 건조하거나 질척이는 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익힌 귀리는 먹는 즐거움은 물론 영양면에서도 훨씬 우수한 선택이 됩니다. 7번째 실수는 오트밀을 지나치게 오래 익히는 것입니다. 오트밀이 덜 익은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너무 오래 끓여서 본래의 부드럽고 크리미한 질감이 사라질 정도로 익히는 것도 또 다른 실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트밀은 원래 가지고 있던 고소한 풍미를 잃고 끈적끈적하고 무른 덩어리처럼 변하게 됩니다. 먹는 즐거움이 줄어들 뿐 아니라 영양적인 면에서도 손해가 큽니다. 지나친 가열은 특히 열에 민감한 비타민 B군 같은 영양소를 파괴할 수 있어 오트밀의 영양 가치를 낮추게 됩니다. 게다가 너무 무른 상태의 오트밀은 소화 속도가 빨라져 금방 배가 고파지고 결국은 간식을 더 찾게 되며 이로 인해 하루 전체의 칼로리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피하려면 조리 시간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귀리는 부드럽고 촉촉하게 익도의 숟가락으로 뜰 때 살짝 탄력이 느껴질 정도의 질감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좀 더 부드러운 식감을 선호한다면 롤드 귀리나 통귀리를 오래 끓이기보다는 인스턴트 귀리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맛있는 오트밀은 죽처럼 질척거리는 것이 아니라 한 숟가락마다 살아있는 듯한 결이 느껴지고 고소한 향이 은은히 퍼지는 그런 한 그릇입니다. 8번째 실수는 오트밀을 만들 때 처음부터 우유를 넣어 끓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우유를 넣으면 더 고소하고 크리미한 오트밀이 완성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귀리에 포함된 전분과 우유의 단백질이 만나면 조리 과정에서 점성이 강한 덩어리로 바뀌기 쉽고 이로 인해 오트밀이 지나치게 끈적거리고 무거워지며 본래의 부드럽고 가벼운 질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우유를 끓이면서 조리할 경우 높은 열에 의해 우유 속 단백질과 비타민 귀리의 일부 영양소가 함께 손상될 수 있어 전체적인 영양가가 떨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올바른 조리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귀리를 정수된 물에 넣고 부드럽게 익을 때까지 천천히 끓입니다. 그리고 다 익은 후에 마지막 단계에서 따뜻하게 든 우유나 두유, 오트밀크 같은 식물성 음료를 천천히 섞어주면 질감은 훨씬 부드럽고 맛도 고소하면서 영양소 손실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오트밀이 지나치게 걸쭉해지지 않고 숟가락으로 떠먹을 때마다 입안 가득 크리미하고 가볍게 퍼지는
이상적인 질감을 느낄 수 있어 한층 더 만족스러운 식사가 됩니다. 9번째 실수는 오트밀을 조리할 때 소금을 전혀 넣지 않는 것입니다. 오트밀이 건강식이라는 인식 때문에 양념을 최소화할수록 좋다고 여기고 심지어 소금도 전혀 넣지 않고 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오히려 맛이 밋밋하고 풍미가 부족한 오트밀을 만들게 되고 아무리 과일이나 견과류 꿀을 얹어도 전체적인 맛의 조화가 아쉽게 됩니다. 사실 소금은 단지 짠맛을 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귀리 본연의 은은한 단맛을 끌어올리고 토핑으로 올린 재료들이 서로 잘 어우러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조리 초반에 소금을 아주 소량만 넣어주면 물과 함께 골고루 퍼져 귀리 하나하나에 맛이 스며들게 되며 조리 후 위에 뿌리는 방식보다 훨씬 깊은 맛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하면 굳이 설탕이나 인공 향료를 추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고 풍부한 풍미를 즐길 수 있으며 더 건강한 오트밀 한 그릇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양념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타이밍과 적정량을 활용하는 지혜입니다. 10번째 실수는 오트밀만으로 식단을 완성하려는 것입니다. 귀리는 분명 훌륭한 식품입니다.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고 칼로리도 낮아 건강을 챙기기엔 매우 이상적이지만 이 한 가지 식품만으로 건강을 완전히 책임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트밀은 영양 밀도가 높은 반면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그리고 비타민 B1이나 동물성 철분, 오메가3 지방산 같은 필수 영양소는 부족합니다. 만약 오트밀만 매일 먹고 다른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에너지가 떨어지고 기억력이 흐려지며 면역력이 약화되거나 근육 회복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귀리를 드실 때 한 줌의 견과류를 함께 넣어 건강한 지방을 보충하고 삶은 달걀이나 그릭 요거트를 곁들여 단백질을 보완하며 바나나나 블루베리 같은 과일로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을 함께 섭취해주는 것입니다. 또 하루 중 다른 끼니에서도 채소, 등푸른, 생선, 콩류, 살코기 등을 다양하게 포함시켜 식단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트밀은 분명 아침을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이지만 앞서 소개한 몇 가지 사소한 실수만으로도 그 소중한 이점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탕을 과하게 넣거나 단백질 없이 먹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조리하는 습관 하나하나가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귀리를 순수한 형태로 선택하고 단백질을 함께 넣고 조리 방법을 조금만 신경 써서 다른 음식들과 조화를 이루기만 해도 여러분의 아침 식사는 심장 건강, 혈당, 안정 체중 관리, 그리고 장기적인 웰빙을 위한 진정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건강은 단 하나의 음식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조합하며 어떤 습관을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익숙한 아침 식사를 조금 더 건강하고 현명하게 바꾸는 데에 새로운 관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습관들이 오트밀의 영향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이제 조금은 감이 오셨을 텐데요. 만약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 가족이나 지인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도 근거 있는 건강식단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여러분은 오트밀을 평소에 어떻게 드시고 계셨는지,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어떤 점을 새롭게 알게 되셨는지 알려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며 소통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